네, 예정된 시간은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시 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상당히 많이 됐죠. 증인신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심의에서는 징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허윤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0시 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위원회가 열리는데 지난주에 10일에 1차가 열렸잖아요. 네. 그때 10시 40분쯤에 시작해서 밤 8시쯤에 끝났는데 그때는 뭐 증인 신청, 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이런 거다가 네. 많이 시간이 끝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론 없이. 1차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6가지 비위 혐의, 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진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떤 징계가 합당하다라는 의결을 하는 게 징계위원회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 물론 이제 본인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대신 나왔습니다만 아주 치열하게 문제 제기한 게 징계위의 구성의 적법성부터 절차적인 과정을 아주 이제 치밀하게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9시간 정도의 이제 위원회가 열렸지만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를 1차 회의에서는 전부 다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7명의 징계위원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정원이 모이지 못했고 이 적어도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예. 제척이라 하더라도 6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5명이 모였고 이 중에 4명을 기피 신청을 이 현장에서 냈어요. 네.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가 보니 결국 이제 다 기각이 됐습니다만 심재철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자진해서 회피하면서 이 징계위원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성원의 최소 인원으로 구성이 된 셈이고요. 예. 사실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1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 출석 안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나눌 때 그날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더라도 뭐 별 얘기는 못 했을 것이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근데 이번에도 출석 안 합니다. 이유는 있을까요? 아마 오늘 출석해도 별로 유리한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예. 일단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감찰 과정이나 아니면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즉,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대하다.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징계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윤 총장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위를 열어서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게는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어 이런 징계를 내린다. 예. 이렇게 할 결론이 어쩌면 뻔하기 때문에 네. 윤 총장으로서는 참석하는 것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징계위원들의 어쩌면 이제 편향성이거든요. 네. 본인이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뭐 결국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예. 2013년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제 수사팀장으로서 참석을 했고 그때 윤 총장에 의해 제기된 의혹이 2가지예요. 예. 하나는 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 위에서 내린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2가지거든요. 당시에 윤 총장이 징계위에 참석을 해서 3시간 동안 본인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났습니다. 예. 아마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이 징계위에 내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불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피 신청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 정한중 위원장 대행에 대해서 네. 또다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그 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예. 혹은 또 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의 자격도 없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비위원들이 있어서 예. 만약에 이제 현재 위원 중에 결석이 생기면 예비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순서다. 네. 그런데 지금 정한중 위원장은 원래 예비위원 리스트에 있던 인물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바로 위촉이 돼서 그리고 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일단은 징계위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또 징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징계위가 멈추게 돼요. 우선 4명 중에 1명이 비게 되면 예. 이것을 채우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예. 또 이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 위원장이 또 교체되지 않습니까? 징계 입장에선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1차 때도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고 1명은 심 국장은 자진해서 회피를 했지만 네. 예. 기피는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마 문제 제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거치되 아마 기각하지 않겠는가. 이미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정한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절차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시각이 180도 다른데 예. 일단은 권한은 징계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는데 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예상과는 달리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마 예. 이용구 차관이 어떻게 보면 검사징계법상 당연직이거든요. 사실 당연직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구 차관 대신 신성식 부장을 새로운 타겟으로 삼은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이제 채널A 사건 KBS 오보 확인을 해준 사람이 신성식 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이제 KBS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이 둘이 이제 짜고 이 유시민 이사장과 뭐 다른 신라젠 사건을 묶으려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KBS가 오보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대체 KBS에 잘못된 정보를 준 게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그건 이제 신성식 부장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남부지검에 지금 고소를 해서 실제 수사가 이제 계류 중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예. 축에 들어가는 게 이제 채널A와 이 그 윤 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간의 권한 유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인물이 신성식 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징계위에 신성식 부장이 들어와서 판단을 하면 이게 본인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징계위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윤 총장 측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7명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7명의 성원이 되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 과반수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신 부장이 빠지게 되면은 1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3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7명 중에 과반이 안 되는 3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을 노리고 아마 윤 총장은 기피 신청을 한 것일 테고 왜냐하면 그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6개 혐의 중에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미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예. 신 부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관련자이기 때문에 아마 회피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기피 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 아예 징계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열린 걸 보면 이 부분은 그냥 클리어하다,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징계위를 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래 타당하다. 빼줄게. 그런데 빼면 외부 위원은 3명 있잖아요. 외부 위원이 바로 1명 추가돼서 이렇게 징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일단은 예비위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저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비위원이 그러니까 징계위 자체가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면 예. 예비위원을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를 시켜놓고 1명이 빠지게 되면 예비위원을 곧바로 투입하는 예.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 보도상으로는 예비위원을 지금 뭐 이 법무부에 대기시켜 놓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뭐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1차 회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 절차적 문제를 굉장히 네.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오늘 열릴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쟁점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시작하면은 이 허빈 선생님 말씀처럼 이 기피 신청 먼저 할 거예요. 네. 예. 위원장에 대해서 이 기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절차적인 과정으로 징계위가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논해보자. 그리고 이유 없다. 그래서 기각 이런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거고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7명의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오늘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그럼 드디어 본격적인 심의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오전에 가능할지 오후가 돼야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혐의 사안들이 6가지잖아요, 무려. 이 중에서 그럼 뭐 무엇을 먼저 논할지. 먼저 이 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다. 이러한 이제 이 또 첨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명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죠. 예. 이 문제 등등을 통해서 6가지 사안을 다 다퉈야 되는데 여기에 증인들이 각각 주요하게 이제 배정돼 있는 사안들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증인들을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신문과 신문이 시작되면 예.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길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 윤 총장 측에서는 우리도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 원래 질문은 증인에 대한 질문은 징계위만 할 수 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요구를 저 정한중 위원장이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럼 일단은 공방이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증인의 질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추가 질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재판은 아니거든요. 예. 징계위원회와 재판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공방을 가리는 상당히 좀 시간이 길어지는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과연 증인 8명이 다 출석할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럼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한 심의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시간적으로 1차를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원래는 좀 이 신속하게 끝나겠다고 이야기했던 정한중 위원장도 이제는 시간을 좀 열어놓고 갈 것으로 보여져서 어쨌든 오늘은 본격 심의에 들어가고 어디까지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징계위 측에서 이제 윤 총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인 신문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허용을 해준 상태인데 앞서 신문 그리고 신문 여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두고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징계법에는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신문. 그렇습니다. 네. 예, 신문이 아니라 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자라는 거는 살필 심자입니다. 예를 들면 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원고를 투고를 했을 때 그 원고가 뭐 적합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럴 얘기하는 게 이제 심사라고 그러는데요. 예. 똑같은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출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낸 사람이 출석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사자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만 물어보는 것이죠. 예. 물론 뭐 징계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변호인이 따로 출석을 해서 징계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신문은 이제 위원들만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이제 신자라는 거는 신문의 신은 이제 질문한다, 네. 물어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통상적인 증인 신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변호인이 증인이나 당사자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과정인 예. 거죠. 근데 뭐 여튼 검사징계법에는 신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위 측에서는 징계위원들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고 제일 궁금한 건 난데 억울한 건 난데 내가 좀 물어보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정한준 교수가 일부분 받아들인다고는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한준 교수가 조건을 단 게 질문이 많아서 내가 읽기 힘들 것. 그걸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은 그걸 대신 변호인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지. 예. 변호인에게 마음껏 질문을 하라. 이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법원 같은 경우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증인 한 명당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예. 그거를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다 감당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오늘 지금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뭐 대략적으로 뭐 5명, 6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예. 한 명당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하게 되면 오늘 또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직권을 가지고 증인 신문을 주도를 해요. 네. 그래서 증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증인이 누락한 게 있으면 판사가 재차 질문을 해서 명쾌하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징계위원회 자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한준 교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장 변호인의 반발을 불러올 겁니다. 예. 증인을 놓고 증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정한준 교수가 다른 쪽으로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왜 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역까지 하면서 왜 질문의 취지를 왜곡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도 엄청난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뭐 해도 되느니 안 되느니 예. 이 부분을 놓고 한참 또 시간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검사 징계법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징계위원회만 질문권이 있는 건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법관들은 또 법관 징계위에서는 신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준용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8명의 증인이 신청이 됐고 네. 근데 증인들의 어떤 면면을 보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쪽과 윤석열 장관 네. 쪽에 4명씩 나눈다 공교롭게. 이렇게 네. 나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그렇죠. 약간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이제 그것은 이제 벌어져 봐야 되는 가능성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신문과 신문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너무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되면 구분 없이 이 질문 공방이 오가고 변호인이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질문했는데 위원장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기각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으면서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시느냐 항상 설전이 벌어지거든요. 예. 이 재판 과정에서도 설전이 벌어지면요. 어디까지가 신문이고 어디까지가 신문인지 이 문장을 누가 잘라줍니까? 불가능합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지금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순순히 순응하지 않을 거예요. 진행권에. 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떤 증인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또 이제 분포와 시간, 진술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은 이제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징계위가 한번 의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예상컨대 4대 4로 이야기했지만 다 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인일 텐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조금 예. 있으면 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게 좀 유리한 증언을 할 4명 다 나오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적어도 감찰위 때도 나왔던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수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쪽의 입장을 좀 지지할 증인들이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권한은 또 징계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석의 문제는 징계위의 권한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다, 불리할 것이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원장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예. 청와대도 이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 정해진 것은 없다. 가이드라인도 없다. 모든 것은 열어놓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적정한 수위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까지 징계위의 과정은 참 지난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으로서 그러면 그러니까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측이 되는데요. 예. 일단 초반에는 처음에 이 갈등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아마 해임이 가장 유력했다고 네네.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흘러가는 과정을 보니 이 법무부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해임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 감찰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행정법원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모호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징계위도 그렇고 그 법무부도 그렇고 가장 본인의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경징계로 가게 되면 이게 법무부라던가 징계위 타격이 너무 커요. 본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셈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중징계를 내리자니 당장 예상이 되는 윤 총장의 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당장 징계위에 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예. 아마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이제 뭐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할 텐데 이 가처분 소송은 이 징계 처분이 너무 심하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사실 본인의 개인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이제 다가오고 예. 그리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도 부합하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텐데요. 예. 법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윤 총장이 일반 사람과 달리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이기도 하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한 해임이 되려면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완벽한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징계 사유도 물론 뭐 가처분 소송에서 이 징계 사유 자체를 논하진 않지만 예.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 명확한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해임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행정법원 결정과 동일하게 이 징계 처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정직의 경우에는
당장 이제 직을 정지를 시켜놓고 그 윤 총장에 대한 뭐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의 비리라든가 이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총장 직위에 있으면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잠시 중단을 시켜놓자라고 네.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